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전략 폭격기 B-1B가 북한 동해 상공을 깊숙이 비행할 당시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B-1B의 비행 궤적을 공개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동해 상공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대응 추격이 있어야 했지만 북한은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를 두고 북한이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자정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북한이 B-1B 출격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야 황해도에 있던 전투기를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초계 비행을 실시한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를 좀 이동시키고 동해안 쪽으로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지만 그날은 당장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당시 상황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 상의한 건 역시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돼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 방어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미국이 스스로 B-1B의 궤적까지 공개한 것도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 군도 사전 비행 정보를 바탕으로 우발 사태에 대비해 비상 추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인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전망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몇천 킬로에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경계는 하고 있다. 그 정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담당 국장이 추석에 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우회적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전략 폭격기 B-1B가 북한 동해 상공을 깊숙이 비행할 당시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B-1B의 비행 궤적을 공개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동해 상공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대응 추격이 있어야 했지만 북한은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를 두고 북한이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자정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북한이 B-1B 출격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야 황해도에 있던 전투기를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초계 비행을 실시한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를 좀 이동시키고 동해안 쪽으로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지만 그날은 당장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당시 상황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 상의한 건 역시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돼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 방어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미국이 스스로 B-1B의 궤적까지 공개한 것도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 군도 사전 비행 정보를 바탕으로 우발 사태에 대비해 비상 추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인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전망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몇천 킬로에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경계는 하고 있다. 그 정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담당 국장이 추석에 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우회적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한반도 10월 위기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1일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점쳐지기 때문인데 이때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정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구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장거리 대공 방어망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언급대로 만약 B-1B와 같은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 근처에 접근하면 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가 못 미쳐 실제 격추에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대신 화성 12형 또는 14형과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핵물질을 따라 북태평양상에 시험 발사해 미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압박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6,000에서 7,000km 정도 날아 보내서 정말 미국 본토에 자신들이 6차 핵심을 사용한 핵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그 실체적인 어떤 위협 자체를 이제 시연해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많죠. 미국은 북한이 전략 폭격기 요격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전자전 항공기와 적의 레이더망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공격기 등이 포함된 스트라이크 패키지, 즉 공격 편대군을 투입해 실질적인 선제 타격 능력을 보여줄 거란 관측입니다. 북한이 요격을 시도한다면은 미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는 동시에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군은 다음 달 중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항모 강습단을 한반도 해역에 투입해 고강도 대북 압박에 나섭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1일 전후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간 강대강 무력 대치로 한반도 10월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타이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핵 폐기물 처리 협약도 무효로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은 올 들어 7월까지 북한과의 교역액은 128만 달러, 14억 7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협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귀국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수 있다며 B-1B의 출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기자들 앞에 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리 외무상의 유엔 연설 직후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리틀 로켓맨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반격한 것을 두고 선전포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을 인정받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지난 주말 북한 영공 인근에 국제 공역까지 비행하자 자위권을 들어 무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성명은 미국의 무력 시위에 상당한 부담과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북미 간의 설전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며 실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누가 더 오래 가는지 그때가 보면 알 것이라며 또 한 번 정면 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만큼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성명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정부가 어제 노동 관련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하고 노동계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한국노총이 기존의 거부 입장을 거듭해 밝혔습니다. 대신 새로운 8자 대화체를 열자고 제안을 했는데 노동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한국노총은 오늘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사정위에는 오랜 불신이 쌓여 있다며 대화 테이블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대신 대통령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사용자 측에서는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계 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사정 각계의 대표성을 유지하되 노사정위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8자 대화체를 통해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 대화를 지향하고 노사정 8인 회의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가꾸어 갑시다. 한국노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자 대화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으로는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기구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노동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신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도 새로운 대화체나 합의기구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보복성으로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개인은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형 기자입니다. 지하철, 수영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몰래카메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몰카에 대한 수입과 판매 규제를 강화해 일반인이 쉽게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유통망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 등 다중 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면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보고했습니다. 연인 간의 복수 등을 위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검찰이 다음 달 16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구속사유는 지난 3월 영장 신청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은 다음 달 10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